부울경 광역철도 건설 기대와 달리 추진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정치권도 나서 조속한 예타 통과와 착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와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된 이른바 알박기 캠핑카가 여전히 많습니다. 퇴출을 위해 지자체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희초 교사의 사망 1주기를 맞아 경남에서도 추모 물결이 일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애도의 뜻으로 경남교육청 본청사에 추모 공간을 운영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연극제로 손꼽히는 거창국제연극제가 26일 거창에서 열립니다. 거창국제연극제 총감독과 함께 연극제 주요 내용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부울경 광역철도에 대한 기대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늦추고 수도권에 대응할 경제 발전과 생활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인데요. 하지만 추진 여부는 아직 기약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역에서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인구 765만의 부울경을 하나로 이을 광역철도 계획입니다. 부산 노포역에서 양산을 거쳐 울산 KTX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48.8km의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와 양산 북정에서 물금, 김해 진영을 연결하는 51.4km의 동남권 순안 광역철도가 주축입니다. 부울경을 교통으로 이어 지방 소멸 위기는 낮추고 초광역권으로 발전하겠다는 구상인데 2030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개통하면 1시간 생활권 구상의 방점을 찍게 됩니다. 관건은 기약 없는 추진 속도입니다. 철도망 건설을 위해선 가장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조사 결과 발표는 지난달에서 연말로 미뤄졌고 동남권 순안 광역철도 발표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때문에 부울경 시도지사는 공동 건의문까지 냈습니다. 동남권 순안 광역철도를 구축하고 울산, 부산, 창원, 진주를 잇는 철도 노선에는 KTX 이연과 ITX 마음을 투입해서 부울경 1시간대 생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더해지면서 조속한 예타 통과와 착공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정시성을 가진 광역철도가 부울경을 하나로 묶고 2029년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함께 부울경이 제도에 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 지방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촘촘하게 짜인 24개 지하철 노선으로 시도를 넘나들며 이동 편의와 경제, 생활권 극대화를 이루고 있는 수도권. 반면 지난 10년간 39만 명의 인구가 감소한 부울경. 막막한 기다림이 이어지면서 빠른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도 더욱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창원의 한 바닷가 도로변이 장기간 주차된 이른바 알박기 캠핑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캠핑카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견인이 불가능한데요. 지자체가 얌체 캠핑카 퇴출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3기 해안도로. 도로변 곳곳에 캠핑카와 이동식 카라반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명당 자리일수록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실제 얼마나 많은 캠핑카들이 주차되어 있는지 차량을 이용해 직접 달려보겠습니다. 약 800m 구간을 달리는 동안 세워진 캠핑카만 30여 대가 넘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알박기 캠핑카라는 겁니다. 이곳은 주차 제한이 없는 하얀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데다 차량으로 등록된 캠핑카는 장기 주차를 해도 손댈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변을 점령한 캠핑카에 방문객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캠핑카 앞에서 보통 사람들이 자리를 피고는 이제 음식을 해 먹고 거기서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를 여러 개 많이 들여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걷는 사람들이 도로로 나와서 이렇게 걸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알박기 캠핑카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장기 주차가 심한 830m 구간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지자체에서 주차 단속이 가능해진 겁니다. 캠핑카를 포함한 장기주차 차량의 단속이 가능해지게 되어 차색 도색 및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후에 단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설치 과정에서 차량 이동 조치 및 계도 기간도 설정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알박기 캠핑카 퇴출을 위한 대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간 날 때만 와서 노는 얌체 캠핑족들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학교에서 세상을 떠난 서울 서울초 교사의 일주기를 맞아 추모 물결이 경남에서도 일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8일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경남교육청 본관 앞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오후 5시 30분과 6시 두 차례 추모 공연이 열렸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도 이날 이곳을 찾아 우리 곁을 떠난 선생님을 기억하며 이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애도의 말을 전했습니다. 체코 원전 입찰에서 대한민국 기업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가 프랑스를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경남도는 팀 코리아의 도내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해 원전의 핵심 설비인 주 기기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300여 개의 원전 기업이 직접화된 경남의 원전 산업 활성화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연극제인 거창국제연극제가 오는 26일 거창 수승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연극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과 벨기에 등 7개 국가에서 참가해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거창문화재단 단장이자 이번 거창국제연극제 총감독인 황국재 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거창문화재단 거창국제연극제 예술감독 황국재입니다. 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4회를 맞이하는 거창국제연극제 소개 좀 해주시죠.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5일간 거창 수승대 일원에서 제34회 거창국제연극제가 진행됩니다. 올해는 총 7개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51개 단체 76회 공연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개막식에는 26일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의 그리곡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 독일, 폴란드, 벨기에, 프랑스 팀들의 공연들이 다양한 수준 높은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매년 국내외 다양한 공연으로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눈여겨볼 만한 공연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이한 점이라면 작년 저희들 독일의 보데커엔 네안더라는 유명한 그 판토마임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말셀 마소의 어떤 수제자이기도 한데 올해는 앵콜 공연으로 그 팀의 다른 공연을 준비했고 벨기에 팀의 반파물 가족이라는 1인 13역을 하는 놀라운 연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팀도 저희들이 올해 슬로건이 고전의 울림, 변화의 메시지라는 그 슬로건으로 올해 연극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천혜 자연의 어떤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하는 공연장에서 각 공연장별 특징을 가진 그런 배경과 함께 공연들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놀이를 하시면서 즐길 수 있는 수변 무대에서의 프린지 공연, 그리고 조금은 연극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특별하게 워터밤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 휴가철에 온 가족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연극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기는 이번 연극제. 많은 분들이 거창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면 정말 휴가 피크 기간이죠. 그리고 올해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과 똑같은데요. 물론 시차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아마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낮에는 물놀이를 즐기시고 밤에는 낮에도 물론 프린지 공연들이 있지만 밤에는 정말 자연을 벗삼아서 수준 높은 그리고 재미있는 공연들을 감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 꼭 수승대에 한번 오셔서 멋진 공연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국재 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18일 낮 12시 35분쯤 거창군 거창읍을 지나던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난 트럭 운전자는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했으며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해 진압을 완료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앞바퀴 과열로 인한 펑크가 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산에서 재활용품 수거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작업 차량에서 떨어져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 24분쯤 양산 동면의 한 도로에서 작업을 하다 차량 뒤쪽 발판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5일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양산시와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 시행으로 병원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국가에 등록돼 보호받고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에게 맞춤형 상담과 임신, 출산 등 연계 서비스를 통해 직접 양육을 돕고 불가능할 경우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해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의대학교 야구부가 제79회 전국대학 야구선수권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동의대의 이 대회 우승은 지난 2012년 제67회에 이어 두 번째로 12년 만입니다. 대학은 지난 18일 충북 보은스포츠파크 야구장에서 진행된 대회 A조 결승전에서 경기 도중 쏟아진 폭우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강릉 영동대와 공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부성 선수가 대회 MVP에 올랐으며 문항식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경남 중부지구가 18일 학대 피해 아동 돕기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기 위해 창원시에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창원시는 전달받은 지원금을 지역 내 방임가정 홈케어 서비스와 학습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기부 릴레이를 통해 지금까지 3천만 원을 모금했으며 130여 명의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들을 지원했습니다. 거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파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과 무소속 의원 1명은 원구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18일 열린 임시회에 불참했으며 결국 의결 종족수에 이르지 못해 정회됐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선거일부터 이후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이날 정회에 따라 19일 오전 임시회를 재소집할 예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18일과 19일 이틀간 국립환경과학원과 미세플라스틱 다매체 연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2022년 연구 모임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연구회를 개최하고 해양과 육상 분야의 미세 플라스틱 연구에 대해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회에선 기관별 연구 추진 현황과 국내외 연구 이슈를 공유하고 미세 플라스틱 규제 협약에 대응한 협력 연구 등을 논의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